안녕하세요. 오래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판단이나 충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과 위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먼저 깊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일부 괴롭힘의 인식과 기록.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에 답하다. 퇴근 후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잠들기 어려운 밤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 출근길이 마치 지옥문처럼 느껴지고 회사 문턱을 넘는 것조차 큰 용기를 요구하는 날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참고 다니는 게 사회생활일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더 깊이 고립됩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하며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그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우위입니다. 다만 이 우위는 단순히 직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사뿐 아니라 동료나 후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나 피드백의 형태로 위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쉬세요.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무시와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 지적과 괴롭힘의 차이는 그 목적과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업무의 목적이 아닌 개인을 공격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세요. 셋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실제로 발생했는가입니다. 당신이 신체적 증상이나 불면, 불안, 우울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근거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제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정적을 가지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의 경험을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춰보시길 권합니다. 혹시라도 스스로에게 괜찮다, 참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기, 기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단 하나의 무기, 기록과 증거 수집. 괴롭힘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즉시 그 순간을 적어야 합니다. 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를 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육하 원칙으로 정확히 적으십시오. 잠깐 멈춰서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짜와 시간. 언제 일어났는지 분 단위로 적습니다. 둘째, 장소. 회의실인지 카페인지 출근길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관여자. 해당 상황에서 누가 있었는지, 누구의 발언인지 적습니다. 넷째, 발언 내용과 행동. 가능한 한 발언을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결과. 그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여섯째, 증거 유무. 메시지, 메일, 녹취, 사진처럼 첨부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위치를 표기하세요. 한번 호흡을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녹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하거나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세요. 단, 녹음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녹취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잠깐 멈추어 심호흡하십시오. 기록을 보관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나 사내 시스템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내 시스템은 보안이나 접근권 때문에 기록이 조작되거나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 개인 휴대폰 메모, 개인 이메일 혹은 개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백업하십시오. 또 하나 권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복사본을 보내두세요. 친구나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상담기관 같은 곳에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기록을 꾸준히 하기 위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혹은 사건 발생 직후 반드시 다음을 적으세요.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순간의 기분과 신체 증상,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후 일상의 변화까지 적습니다. 이 기록들이 모이면 법적 절차나 상담 시 당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방대한 근거가 됩니다.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마무리로 일부의 요약입니다. 당신이 겪는 일이 괴롭힘인지 의심될 때 먼저 3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 증거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잠시 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감정적 보호막 만들기, 나를 지키는 심리적 생존법. 1부에서 우리는 싸움의 무기인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멘탈,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괴롭힘은 외상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보호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 버티며 숨을 고르세요. 괴롭힘을 당하면 3가지 행동이 당신을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첫째는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책은 괴롭힘의 책임을 가해자에게서 빼앗아 당신 자신에게 전가합니다. 자책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둘째는 사적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종종 가해자가 원하는 반응을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기록과 신고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깊게 숨을 쉬세요. 셋째는 사실을 숨기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창피하거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면 가해자는 계속 행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지지자를 만드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 중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감정을 나누면 고통은 분산됩니다.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이제 심리적 회복을 위해 해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은 회복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괴롭힘 일지를 기반으로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말하세요.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청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약 처방을 넘어 사건의 객관적 증명이 됩니다. 잠시 쉬세요. 둘째는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 트라우마 센터나 고용노동부 산하 상담센터,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익명 상담이 가능한 기관들도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당신의 회복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하세요. 수면 패턴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햇볕을 쬐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는 데 큰 효과를 냅니다. 한번 깊이 숨을 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행동하는 피해자, 단호한 노와 공식 신고 로드맵. 이제는 준비된 채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1부에서의 증거와 2부에서의 심리적 보호막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세요. 우선 가해자에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을 제거하고 행위를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3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난은 중단해 주십시오. 업무 시간에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행동은 중단해 주십시오. 이 말을 조용히 단호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녹취하십시오. 녹취는 당신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번 심호흡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사내 신고입니다.
인사팀 고충처리부서 혹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신고하십시오. 신고서에는 당신의 일지와 진단서를 첨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 분리해달라, 유급휴가를 신청하겠다, 근무지를 변경해달라. 요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회사가 조치를 취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잠깐 쉬세요.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일부에서 모은 모든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당신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행동을 하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2부에서 배운 심리적 보호막을 사용하세요.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기록과 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하십시오. 잠시 정적을 가지세요. 4부. 신고 후의 현실과 대처, 2차 가해를 막는 법. 신고를 하면 조사라는 또 다른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길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증거가 있다면 당신의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조사관에게는 정돈된 기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지를 펼쳐놓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며 차분히 진술하세요. 감정의 호소는 조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십시오. 잠깐의 호흡을 가지세요. 조사 과정 중에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의견서에는 회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당신이 원하는 보호 방안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그 문서는 당신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고르세요.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2차 가해입니다.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뒷담화, 회사의 불이익 조치들은 모두 추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런 배치 전환이나 업무 배제, 감봉이나 해고, 통보가 있다면 즉시 모든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숨을 쉬십시오. 조사 내용의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 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즉시 항의하십시오. 이 또한 추가적인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5부. 결과 그 이후 상처를 안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감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한번 호흡을 고르세요. 징계 수준이 낮거나 가해자에게 실질적 조치가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제적 보상과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긴 여정이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복수심으로 소송하지 마십시오.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잠시 숨을 쉬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루의 루틴을 바꾸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햇볕을 쬐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일과 자신의 삶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만들고 퇴근 후에는 회사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세요. 작은 성취들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십시오. 이직을 고려한다면 퇴사 사유와 면접에서의 표현을 미리 준비하세요. 조직 문화와 가치관의 불일치를 이유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는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이나 예방 규정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가해자를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경험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생존자입니다. 잠깐의 정적을 가지세요. 이 5부에 걸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원고를 들으며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용기를 얻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용기는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